과거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60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60대가 되면 은퇴를 하고 80까지만 살아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90이 넘으면 천수를 누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큰 사고나 질병이 없으면 누구나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60대에 은퇴를 해도 무려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사는 게 걱정이고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통장에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돈을 모아둔 사람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40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모르니 마음 편히 외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돈이야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남은 여생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구름처럼 무심히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입니다.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나날들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 60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들어가서 40년의 인생을 준비했듯이 남은 40년의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를 했다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처럼 늙어서 행복해야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입니다. 60대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이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을 감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답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쉬는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집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옵니다.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세요.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습니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입니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입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또한 자식의 인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지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세요.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갑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크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다음의 6가지로 나뉩니다.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했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듣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60대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6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